조선대가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건강센터의 직원 재고용 안건이 대학 이사회를 통과해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조선대가 위탁받은 다른 공익기구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김포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남 농가들도 최고 단계의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구제역 방역에 전국이 비상이지만 수의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공중 방역보다는 반려동물 시장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한 해외 매각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와 채권단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파행 운영을 이어왔던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가 앞으로 정상 운영됩니다. 그동안 2년 이상 일한 직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던 조선대학교가 이사회를 열고 재계약을 확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일터를 되찾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의 재계약을 거부하다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파행 운영을 불러온 조선대학교. 파행 운영 논란이 불거진 지 3달 만에 이사회를 열고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재계약을 거부당했던 직원 7명을 포함해 기존 직원 전원과 모두 재계약을 확정했습니다. 평가 절차를 마련해가지고 평가에 합당한 그러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근로자 건강센터 속에서 직원들이 고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정상화되면 국가 위탁 사업인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역시 3달 만에 정상 운영됩니다.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운전원과 환경미화원,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환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교육 상담 사업도 재추진됩니다. 지난 3달간 임금도 받지 않고 다른 근로자들의 건강 상담에 매달려왔던 센터 직원들의 체불임금 문제 역시 순차적으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 위탁 사업의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서를 쓰다 보니 이런 불안한 감이 1년, 또 1년, 또 1년, 그리고 3년마다 한 번씩 재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서 배제가 되지 않을 거려는 이런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6년간 지역민을 위해 일하며 노동부 장관상까지 받은 직원들은 다시 일터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가 비정규직 문제로 파행을 빚었던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이 사실상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처럼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은 다시 고용이 됐지만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공익기구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그러지 말라고 협조 요청까지 할 정도인데요. 그 실태를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광주시 광역치매센터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던 28살 이모 씨는 3개월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는 줄 알고 취직했는데 22개월만 근무해야 한다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방 그만둘 수도 있다고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훨씬 불안하죠. 그냥 집중도 좀 떨어지고요. 총 6명이 근무하는 치매센터는 지난해 2월 문을 열었지만 불과 1년 만에 7명의 직원이 바뀌었습니다. 모두 이 씨와 같이 고용 불안정 때문이었습니다. 위탁을 맡긴 광주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고용 안정화 요청까지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해서 자주 직원분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조선대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1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광주 금연지원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아직 만 3년이 안 됐지만 무려 30여 명의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정원 11명 전원이 3차례나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은 전국 17개 금연지원센터 가운데 계약 연장도 안 되는 곳은 광주뿐이라며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업무를 좀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게 있어서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업무의 효과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70여 개 단체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불만을 터뜨립니다.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도 아닌 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러니까 금연 사업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을 때까지, 보조금을 받을 때까지만 연장 계약해달라.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네.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일단락됐지만 조선대가 운영하고 있는 다른 공익센터들은 여전히 고용 불안 때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인 지방분권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당원, 당규 등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풀뿌리 공천은 중앙당의 입김에 밀려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영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제1성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며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지방선거, 특히 90%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는 광주 전남의 민주당은 후보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구도에서 이 후보자의 입당과 복당, 자격 심사를 놓고 중앙당과 시도당 곳곳에서 잡음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핵심인 지방 분권도 지방 정치에서는 중앙당의 강한 입김에 밀리면서 정작 올곧은 자생 정치를 바라는 지역의 여론이 뒷전으로 밀리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절차 원칙을 무시한 후보들이 특혜를 받는 상황을 우리 당원, 전남도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반칙이자 무원칙한 불공정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데는 민주당의 중앙당과 시도당 간의 종속적인 체계가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검증 과정에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공천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에서마저 지역의 후보자들이 중앙당의 당심에 처분만을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지방 분권은 헛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돼지구제역의 여파로 전국의 축산 농가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단계의 전국 방역 조치를 계속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가입니다. 지난 26일 경기도에서 신고된 돼지 구제역이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되면서 이곳에서도 서둘러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O형 구제역에 대해서만 백신을 접종해왔던 농민들은 갑작스런 A형 구제역에 출현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무방비라고 해서 백신을 지금 이번에 바꿔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아요. 연구용 소가 있는 축산기술연구소도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연구소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방역은 수시로 하루에 두세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의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전국의 구제역 방역 대상 가축은 돼지와 소, 염소 등 대략 1,450만 마리. 정부는 우선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3km 내에 있는 농가 7곳에서 5,300여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충남 지역부터 긴급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4주 뒤에는 이번 접종 돼지에 대한 2차 접종을 하고 전국의 나머지 미접종 돼지도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면역이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A형 백신의 물량마저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백신이 오기 전까지는 철저히 차단 방역을 하면서 백신이 공급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신속히 접종 완료하는 데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가축 시장을 다음 달 초까지 폐쇄하기로 하고 영국과 러시아 업체에 백신 구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네, 이처럼 백신 접종이 늘고 방역이 강화되면 농가마다 수의사 일손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수의사가 부족해 한 명이 소 10,000마리를 접종하는 처지입니다. 다른 업무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군 소속의 수의사인 고승용 씨.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고 씨는 10,000마리가 넘는 소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접종을 하는 돼지와는 달리 소규모 농가가 많은 소는 수의사가 직접 나서 개체별 접종을 하다 보니 일반 진료 등 나머지 업무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접어놓고 지금 백신 하는데 투입돼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죠. 전남의 수의사는 시군별 평균 3명꼴. 그나마 절반은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방역 수의사로 경험이 부족합니다. 전국 10곳의 대학 수의학과에서 한 해 평균 500명 안팎의 수의사가 배출되지만 상당수 인력이 수익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 쪽에 몰리고 있습니다. 돼지나 소처럼 다루기 힘들고 전염병 방역 등 업무는 많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 근무 여건이 열악한 이른바 산업동물을 담당하는 공직 수의사 자리를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수의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반려 직장이 이제 너무 시장이 커가니까 수의사들이 이제 그쪽 시장으로 이제 다 가고.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방역 당국은 사실상 연중 내내 비상체제지만 축산농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의 수의사는 기피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한 해외 매각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노조와 채권단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의계약 형태의 해외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며 채권단이 국내 기업에도 기회를 주는 공정하고 투명한 룰 속에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수 의향이 있는 국내 기업이 있는데도 채권단이 법정 관리를 하겠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노조가 내일까지 해외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정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기정 전 의원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강 전 의원은 정치 공작 현장에서 진실을 파악하려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행위를 감금 사건으로 둔갑시켰지만 무죄 판결로 진실이 승리했고 사법 정의가 실현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윤장현 시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시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며 진짜 일자리 완성을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평적 조직 문화와 시민 참여 자치, 현장 중심의 행정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난 4년의 성과들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결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행업체 대표 48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관계자 6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광주 동구 학동부지에 50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한다고 조합원을 모아 피해자 79명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계약금의 10% 정도만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여수시 낙포동 사포부두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균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최대 50%에 달한다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달째 총장 공석 사태를 빚은 광주교육대학교가 제7대 총장 임용 후보자를 직접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광주교대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동우 체육교육과 교수와 김인수 체육교육과 교수를 각각 1, 2순위 총장 후보자로 뽑았습니다.
조만간 두 후보자에 대한 광주교대 차원의 연구윤리 검증이 진행된 뒤 교육부의 인사위원회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5, 6월쯤 총장이 임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남대학교가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심사한 결과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호남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대는 미래자동차공학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